신뢰도는 유사한 정도, 즉 일관성을 알아보는 정도, 일관성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신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검사 재검사법이 있습니다. 검사 재검사법. 검사 재검사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 검사에 적합하다, 시간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시간 제한이 있는 속도 검사에 적합하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형검사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동형검사법. 동형검사법은 동형성 계수와 연관성이 있다. 동형성 계수와 연관성이 있다. 검사 재검사법은 안정성 계수라고 한다 그랬죠. 상관계수를 알아보는데 그 계수의 명칭이 좀 틀려요. 안정성 계수, 여기는 동형성 계수. 동형성 계수는 유사한 문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항 수를 n으로 봤을 때 이 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항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분 신뢰도가 있다. 반분법이라고 할게요. 반분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반분법은 우리가 이제 설문 문항을 반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문항을 반으로 나눈다. 나누어서 측정하는 것이 바로 반분법이다. 반분법은 앞문항과 뒷문항, 즉 전후 절반법이 있고요. 전후 절반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수우수, 기수우수, 기후절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임의대로 분석을 해서 짝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임의짝진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임의짝진 배치법. 자, 이렇게 해서 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분법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질성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문항 내적 합치도라 했었죠. 문항 내적 합치도. 자, 문항 내적 합치도는 다른 말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얘 가장 많이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계수가 크롬바흐 알파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질성 계수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쿠더 리차드슨 20, 쿠더 리차드슨 21, 그 다음에 호이트 계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항 내적 합치도에서 사용하는 계수들인데, 크롬바 알파 값을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분법하고 문항 내적 합치도, 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속도 검사에는 부적합하다. 시간 제한이 있는 속도 검사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정성 계수를 알아보는 검사 재검사법이 속도 검사에서 좀 적합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 반분법 있었잖아요. 이 반분법은 신뢰도가 문항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과소평가된다는 거, 신뢰도 과소평가에 단점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적어 드렸습니다. 이 정도 노트에 놓으시고요. 이제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항 난이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항 곤란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수치가 거기 보시는 대로 0에서 1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렵냐? 그렇지 않고 쉬운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답률이거든요. 정답자 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1쪽에 가깝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정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정답자 수가 많다는 것은 문항이 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난이도는 정답률입니다. 정답률에 동그라미 치고요. 난이도 지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은 쉽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별표. 문항 난이도 계산 공식은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정답자 수 나누기 전체 사례수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밑에 분모가 전체 사례수가 됩니다.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정답자 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자 수가 다 맞았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분의 100이 되잖아요. 다 맞춘 겁니다. 이 문항이 쉬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즉 문항 난이도는 각 문항에 정확하게 답을 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학급 40명 중에 32명의 특정한 문항을 정확하게 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40분의 32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0.8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분의 32 하면 돼요. 40분의 32에서 0.8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항 난이도는 특정 문항을 맞춘 사람들의 비율로서 0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문항 난이도는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울수록 신뢰도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서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항이 어려웠어요. 문항이 어려우면 그만큼 답을 하는 사람들이 유사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문항이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유사하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 난이도가 0.50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딱 절반이죠. 절반입니다. 자, 그리고 검사 점수의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분산도는 흩어짐의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0.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맞추는 사람과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는 거죠. 딱 절반이기 때문에 정답률이요. 그래서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짐의 정도가. 자, 됐고요. 이 정도만 하시고요. 이는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이 적절히 포함되고 중간 수준 난이도 문항이 다수이면 변별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편차가 커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문항 변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항 변별력이 떨어져. 이번에 문제는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맞춘 사람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맞춘 사람하고 또 맞추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이건 문항 변별도가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됐다면 문항 변별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검사에서 각 문항이 수검자의 능력 수준을 변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능력 수준 변별에 가로 딱 묶어주시면 됩니다. 문항 변별도란 학생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변별해내느냐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능력 변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변별력이 있는 문항은 능력이 높은 수검자가 답을 맞추는 확률이 끊어요. 능력이 낮은 수검자의 답을 맞추는 확률보다 높은 문항이 되겠죠. 자, 어떤 문항이 있는데 그 문항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맞추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항 변별 지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습니다. 이 값이 플러스 1쪽에 가까우면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되고 0에 가까우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규준 참조 검사에서는 문항 변별 지수가 적어도 0.3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규준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표준화된 검사거든요. 이 표준화된 검사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지능 검사가 있잖아요. 인지 능력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0.3 이상이면 변별 지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변별도 지수의 이 공식은 상당히 복잡한데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문항의 난이도. 이거는 정답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항 난이도는 0에서 1 사이다라고 했습니다. 문항 난이도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이 정답률이 높다 그러면 난이도 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지수가 높다 그러면 정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쉬운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이것 중에 0.5
0.5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0.5라고 하는 것은 정답률이 50% 정도, 0.50이니까 50%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크다. 편차가 크다는 것은 분산도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자,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항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다. 난이도 지수가 낮으면 어려운 문항인데, 어려운 문항일수록 유사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신뢰도는 낮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문항 변별도입니다. 문항 변별도. 문항 변별도는 학생의 능력 수준을 변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문항 변별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항 변별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을 갖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3 이상이면 바람직하다. 자, 여러분 여기 변별도가 0이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그 0의 값을 갖는다. 거기 보면 0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0에 가까울수록 변별도가 떨어집니다. 자, 마이너스를 갖는 것은 뭔지 아셔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은 오히려 능력이 낮은 학생이 맞추고요. 능력이 높은 학생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와도 변별력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신뢰도, 결과의 유사성, 일관성을 알아보는 척도다. 유사성, 일관성에 별표 하나씩 쳐주시고요. 이런 단어 나오면 신뢰도를 생각하셔요. 타당도보다는. 자, 특정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는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의 수도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동질성, 문항 곤란도, 아까 했던 난이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 문항 반응수, 우리가 이제 진위형이 있고 선다형이 있어요. 진위형은 SO, NO 이거고요. 선다형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런 거잖아요. 선다형이 더욱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을 골라내는 것보다 네 가지, 다섯 가지 항목을 골라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난이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이나 검사 시행 후 경과 시간, 검사 재검사법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영향을 주겠죠. 응답자 속성의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속성의 변화, 검사 후 재검사까지의 절차 등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뢰도 계수는 문항수가 증감에 따라 커질 수가 있으나 정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2번의 별표. 제가 그랬죠. 문항수가 좀 많아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분법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항수가 계속 높아진다 해서 신뢰도가 똑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정비례라 하잖아요. 정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죠. 자, 신뢰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공무원 기출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개인차였습니다. 개인차가 있을수록 신뢰도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가 검사 문항수입니다. 두 번째가 검사 문항수인데요.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단 정비례는 아닙니다.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하나 달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검사의 신뢰도가 있었다. 속도검사의 경우는 검사재검사법이 유리하다. 자, 유리하다. 자, 검사재검사법은 우리가 안정성 계수라고 했었죠. 안정성 계수. 따라서 시간에 따른 안정성, 이 있고 이것을 안정성 계수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나 반분법 같은 경우는 동시에 구하기 때문에 반분 신뢰도는 시간적 안정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반분법은 동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신뢰도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반분법은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도가 과소평가된다라고 했습니다. 신뢰도 과소평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항 난이도도 영향을 주고 아까 했던 문항의 변별력도 영향을 줍니다. 문항의 변별도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떤 측정의 변화,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 검사 재검사법이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개인의 속성의 변화, 개인 속성의 변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정리 부분을 보시면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집단의 동질성이란 것도 있어요. 집단의 동질성,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항 반응수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문항 반응수. 자, 문항 반응수에서 진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다형이 있는데 선다형에서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시간도 영향을 줍니다. 검사 시간도 영향을 준다.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간 제한이 있는 속도 검사의 경우 우리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고 부적합한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